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키 신발은 인싸 아이템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나이키 맥스 9594가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4살 위인 형이 있는데 저는 형님이 신던 신상 나이키의 뒤꿈치가 다 다를 때쯤에 그거를 물려받아서 신었었습니다. 어차피 4살이나 어린 제 또래들은 유행에 살짝 더디고 제가 물려받을 때쯤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형님의 헌 나이키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얼마나 나이키에 대한 열망이 컸냐면은 옛날에는 이런 하얀 실내화를 학교에서 신었습니다. 이게 가벼워가지고 축구할 때도 솔직히 굉장히 좋은 게 이런 실내화였는데 그 당시 나이키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발에 달려있는 그 리플렉터라고 있어요. 리플렉터.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이렇게 반사되는 일명 스카치라고 부르는 그 리플렉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키 운동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원래는 날씨가 어둡거나 아니면은 도로 위를 달릴 때 차량이 헤드라이트로 비추면은 반짝거려서 뛰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플렉터를 이제 신발에 달았는데 어린 마음에 그 길가에 도로 통제할 때 쓰는 그 꼬깔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트래픽 콘이라고 부르는데 이 콘에 이렇게 밤에 잘 보이라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은색깔 반사 리플렉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반사 플라스틱을 카타칼로 이래 떼와가지고 나이키 모양으로 오린 다음에 실내화에 이게 순간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나이키 스카치 실내화를 만들었던 그런 개구쟁이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국가 기물을 그런 식으로 파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 친형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나이키 매장에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시내에 있는 나이키 매장에 갔는데 아버지가 신고 싶은 거 하나 골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솔직히 형님이 신던 헌 나이키 신발을 신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막상 매장에 가보니까 그 옛날에도 신발 한 켤레가 20만 원이 훌쩍 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래도 대가리가 좀 큰 상태였고 대충 집안 사정을 좀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야 나이키 맥스 최신형을 사고 싶었지만은 그냥 고만고만한 2월 상품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마저도 10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다홍색 나이키 박스가 담긴 그 종이 가방을 들고 매장을 이래 뚫레뚫레 나오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직접 돈을 버는 나이가 되었고 내가 원하면은 최신 나이키 신발을 살만한 형편이 되었지만은 아니 신발 하나가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되냐는 생각과 함께 예전에는 로고를 이제 재봉해가지고 일일이 박았던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부 다 그냥 접착제로 로고를 붙여넣는 제품들이 많은 겁니다. 또 옛날에는 나이키 딱 신으면은 확실히 이 시장에서 산 니커보커나 슬래진저 신발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프리미엄적인 무언가가 있었는데 요즘 나이키는 별로 편하지도 않고 쉽게 찢어지거나 해지는 이 문디 같은 신발을 30만 원, 40만 원 주고 선뜻 구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돈으로 아싸리 다른 실용성 있는 브랜드들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하이킹 슈즈, 그러니까 한국말로 등산화. 이 등산화 이게 발도 편하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도 신을 수 있기 때문에 등산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산화 맛을 알게 된 제가 속으로 나도 이제 아지가 되어가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나이키와의 오랜 연애를 마감하게 되었고 한동안 관심조차 없었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이렇게 저처럼 나이키와의 연애를 마감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이키 주식이라는 게 갖고 있으면 별 탈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주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키 제품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새해가 되면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이나 새해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이 굵직한 스포츠 축제가 있을 때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던 나이키의 주가는 2021년부터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나이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스포츠 브랜드 왕자를 지키고 있는 나이키가 왜 하락세를 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나이키는 60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 동안 스포츠 용품 혁신의 아이콘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스포츠 스타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마이클 조던,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르브론 제임스, 타이거 우드스 등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나이키 마케팅의 특징은 그냥 스포츠 스타 사진이나 광고만 찍어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 스타들의 인생을 담은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의 인생의 일부를 함께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저 축구화를 신으면 나도 호나우두처럼 저돌적으로 문전에 쇄도할 수 있고, 저 축구화를 신으면 나도 로날디뉴처럼 경기장을 휘저을 수 있고, 마이클 조던처럼 덩크나 페이드웨이 슛을 꼽을 수 있겠다.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나이키의 운영 방식은 오프라인 리테일, 즉 백화점이나 매장에 최대한 많은 숫자의 나이키 제품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매장에 와서 신발을 한번 신어보고 그 다음에 사도록 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미국만 해도 딕스 스포팅 굿즈나 풋로커, 딜러즈, 콜스 같은 그런 거의 모든 메이저 백화점이나 스포츠 용품 매장에서 나이키 제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당시 모든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아야 했고 나이키의 모든 판매는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당시 나이키 CEO가 생각하기에 신발은 직접 만져보고 신어보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으로도 해볼만 하네 하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그 많던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된 신발 대부분을 철수하고 직영점이나 백화점 딱 몇 군데만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키 상품이 빠진 오프라인 매장에 원래 나이키 상품이 진열대의 80%를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30%까지 빠지니까 다른 브랜드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체 선수로 찾은 것이 바로 호카, 온 같은 브랜드입니다. 심지어 원래 미국에서는 나이키에 완전히 발려가지고 마트 운동화 취급을 받는 아디다스도 이 기회에 상당한 제품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고 오프라인 매장이 정상화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매장에서 신발을 사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팬데믹 끝나고 기분 전환이나 할 겸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김에 신발 매장도 살짝 들리는데 어라? 호카인지 포카인지 처음 보는 브랜드가 있네? 이거는 뭐고? 이거는 QC라고 읽는 기가 온이라고 읽는구나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디자인이 막 그런 데는 괜찮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발에 꼽혀있는 그 종이를 딱 꺼내가지고 한번 신어봤는데 뭐고? 졸라 편하네. 이런 건 한번 사줘야지 하면서 나이키만 알고 있던 소비자들이 나이키 경쟁자들 맛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평생 냉면만 먹던 서울 사람이 아니 냉면 한 그릇이 16,000원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한동안 냉면 안 먹다가 부산에 놀러 갔는데 사방팔방에 무슨 밀면 내가 원조다 했었고 해가지고 밀면을 한 그릇 때렸는데 뭐지? 대박 하면서 가격표를 봤는데 8,000원밖에 안 한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냉면과 사랑을 했던 서울 사람이 부산의 어떤 밀면과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스무리한 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한 게 하락세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디어 고갈입니다.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옛날 히트 상품 우려묶고 고아묶고 뼈까지 갈아묶고 뭐 그냥 자기 복제를 거듭하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나이키 특유의 그 이노베이션 한 그 새로운 느낌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디즈니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도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전부 다 스핀오프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스타워즈 있지 않습니까? 스타워즈 시리즈를 뭐 스타워즈 전편, 스타워즈 외전까지 그까지 모자라가지고 캐릭터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로 막 가지치기 해가지고 자기 복제 그렇게 해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은 기존에 있던 이야기의 주인공 인종을 바꿔서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막상 출시했을 때 뭐 실제로 성공을 거둘지도 모르니까 예전에 성공한 작품에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성의 없이 복제하는 겁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포스나 조던에 그냥 색깔만 바꾸고 가격을 올려서 출시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이키의 하락세가 있어 온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하락세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요새는 병원에 가면은 의사, 간호사분들 전부 다 호카나 온 신발 신고 있습니다. 병원 근무의 특성상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장시간 신발을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신발을 사려면은 의사, 간호사분들이 뭘 신고 있는지 보고 사면 될 정도입니다. 그 말은 호카나 온 신발이 그렇게나 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너에서 뚜드리 맞기만 할 나이키가 아닙니다. 신흥 강자 호카나 온 같은 브랜드가 아무리 사랑받고 있다고 해도 나이키가 60년간 쌓아온 그 노하우나 영향력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나이키입니다.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사가지고 나중에 믿고 있었다그를 외치게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몰락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그댈 놓아볼게요. 다신 찾지 않아요. 우연히 그댈 보아도 모른 척 할게요.